민주당 카르텔 뭐 선거 하부 조직 그 ATM이냐 이게 뭐냐 도대체라고 지금 비판하는 건 되게 잘 내용을 잡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비슷한 법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순진했던 거죠. 근데 이런 법을 19대 국회하고 20대 국회에서도 그 당시 한나라당 뭐 이런 신한국당 이런 데서 이거를 법안을 내서 한 70명의 국회의원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야당에서 지금 민주당이죠? 야당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야당이 되면서 그동안은 예산으로 자신들의 그 하부 조직들을 막 퍼줬잖아요. 기억나시죠? 왜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시장 돼서 보니까 박원순 8년 동안 자기들하고 뜻맞는 시민단체에다가 1조를 퍼줬더라. 이게 무슨 좌파 시민단체 ATM이냐 서울시가 이런 얘기 한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시장하고 대통령 할 때는 막 퍼줬는데, 이제 야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컨트롤이 적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법을 만들려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뭐냐면, 예를 들면, 한 서너 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뭐, 뭘 했다 그럴까? 무슨 봉사 활동을 하면서 종이접기를 했다. 이러면, 그거를 사주는 거죠. 뭐, 그거를 공기업 같은 데서 돈을 잔뜩 일단 우선 구매를 해서 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세금으로 직접 지원도 해주고, 운영비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운영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만들어낸 것을 공공기관에서 무조건 의무구매 비율이 지금 뭐 법안에 따라서 5%도 있고 10%도 있는데 10% 정도 되면 이게 1년에 한 7조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구매해주는 그게 있는데, 그걸 다 합쳐봤자 2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주는 것보다 한 4배 정도를 무조건 사주게 돼 있는 겁니다. 무조건 우선 구매를 해주면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지금 이 정의연 사태 같은 것들을 완전히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세금을 국민한테 거둔 걸로 이, 저, 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마을 기업,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저 운영비 지원해주고 돈 의무구매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만들면 무조건 만들면 무조건 정부가 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금 공공기관에 납품하려고 목을 매는 중소기업들, 열악한 중소기업들, 한테는 기회를 뺏는 거죠. 그리고 그 품질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의무 구매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좋은 거 만들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분들이 사회적 경제는 뭐 서구 선진국에서 굉장히 강하고 그 말은 맞습니다. 서구 선진국에서 사회적 경제 비중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예전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고 뭔가 시장 이윤 동기와 별로 상관없이 뭔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죠? 스페인의 그 유명한 그 축구팀 거기도 바르셀로나 저 팀도 이거잖아요. 협동조합 형태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의 생명은 자발성이거든요. 자발적으로 모여서 뭔가 우리는 우리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퍼준다? 의무 구매를 한다?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법을 지금 만드는 이유가 진짜 의도가 너무 불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몇 명이 모여서 우리는 뭐 봉사활동 할게 돈 대줘. 뭐 할게 뭐 해줘. 이게 뭐냐면 다 선거 때 되면 선거 하부 조직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선거운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아예 제도화해서 법으로 말뚝을 받겠다는 게 이게 너무나 사악한 거죠. 그래서 참,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이슈가 됐다가 이슈가 막 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떳떳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한 다음에 하겠다. 지금 이거야말로 정말 기생충법입니다. 보세요. 이걸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친야단체 특별법, 뭐
좌파 카르텔 현금 인출기, 뭐 이런 비판들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 이슈를. 아니, 어떻게 자기들 그 선거 하부 조직 삼아서 그동안 퍼주던 거를 정권 바뀌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서 아예 말뚝을 받게 하나. 근데 이게 보면 멀쩡하잖아요. 이름은 사회적 경제 3법. 근데 이게 그 본질은 뭐냐? 정부 조달, 공공기관 조달해서 10% 무조건 사주는 거? 그 다음이 국유재산 무상대여. 이게 뭐냐? 사무실 같은 거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선 매각하게 해준다. 이런 특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를 세금으로 도와줘.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라 세금을, 국민의 돈을 저건 훔치는 거죠. 그래서 훔쳐서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네 패거리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선거 때 하부 조직으로 쓰고 이게 저런 생각을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래 의미의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서 뭔가 사회를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해보고 싶어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저는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컨설팅도 같이 하고 교육도 같이 하고 서로 모일 수 있게 해주고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민간 기금을 만드는 과정을 도와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사회적 경제의 생명은 자발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게 뭐냐? 기생충 육성법이죠. 나라에서 세금으로 도와주고 중소기업 저 기회 뺏어가지고 그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막 때려받고 굉장히 저 노골적인 세금 도둑이죠. 그래서 저게 지금 예산 처리한 다음에 저 법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참 이게 이런 거가 그 이슈를 잘 만들지 못하는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셨어요? 화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마 이 사안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더 좀 속 터지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이 법을 얼마나 비판하고 있는지 이 비판하는 내용은 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그 좌파 민주당 카르텔 뭐 선거 하부 조직 그 ATM이냐 이게 뭐냐 도대체라고 지금 비판하는 건 되게 저 잘 내용을 잡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비슷한 법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법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순진했던 거죠. 근데 이런 법을 19대 국회하고 20대 국회에서도 그 당시 한나라당, 뭐 이런 신한국당 이런 데서 이거를 법안을 내서 한 70명의 국회의원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이. 물론 그 법이 통과는 안 됐지만 참 지금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참 죄송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도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일을 기화로 좀, 그 70분 중에 상당수는 아직 지금도 국회의원이세요. 그러니까 말이 세게 안 나오는 거죠. 자기들도 예전에 사인했으니까, 자기들도 비슷한 법을 발의했으니까. 아, 답답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